연설하는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강은하와 지아가 연설을 두고 정말 난리를 피우다가 결국엔 예상하시기 쉬운 전개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잘 지었는데 굉장히 이상한 거기가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왜지? 이거 대체 왜 이런 느낌이 들까 생각해봤는데 관계고찰을 쓰는 와중에 지아와 연서의 관계를 조금 옆에서 톡톡 더 건드려줄 수 있는 인물로 수지라는 인물을 추가했는데 그따에서 안서진이 자기 힘으로 이제 글을 뛰쳐나와서 동시연의 주인공이 되었듯 지아에게도 아픈 손가락이고 가족 모두에게도 아픈 손가락인 수지가 눈에 너무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법 황금거위를 쓰게 되었습니다. 제목부터 약간 느낌이 오지 않으신가요? 황금알을 낳지 않는 거위, 황금알을 낳지 않는 거위. 세상의 전부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살지 못해요. 저는 이게 돈이 많든 적든 간에 그런 부분과 상관없이 누구나 삶에서 불만족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제 삶에 굉장히 만족하는 편인데도 저도 이 부분이 개선되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누구든 자기 삶에 정말 완전하게 만족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게 누군가는 자신의 삶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그 방향에 있어서 더 크게 억제받는다고 생각해요. 일단 소설 속에서는 수지와 준영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황금알을 낳지 않는 거위라는 제목을 정하게 된 거예요. 관계고찰 마무리에서 수지가 이제 지아랑 연서 사진을 찍어주거든요. 그걸 쓰면서 내가 명수지 얘기를 이렇게 마무리를 해도 되는 걸까? 그래! 안 되겠어! 명수지 얘기를 꺼내서 써야겠어! 정하자마자 제목이 진짜 거의 동시에 정해졌어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아니. 황금알을 낳지 못하는 거위? 아니. 황금알을 낳지 않기로 스스로 결정한 거위. 이렇게. 세상에 누가 자기가 원해서 태어나겠어요. 수지도 마찬가지예요. 수지의 배경이 되게 좋고 수지가 태어나면서 갖게 된 대기업 대표 이사의 딸이라는 이런 엄청난 환경이라는 게 되게 좋고 부러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걸 수지가 원해서 이렇게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자신이 택한 탄생도 그리고 배경도 아니었는데 근데 그 삶도 그래요. 그래서 수지가 정한 자신의 삶의 방향은 이런 구속에 반하는 방향이에요. 뭐가 됐든 간에. 근데 사실 잘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억압하려고 드는 것에 무조건 반대로 행동한다는 게 그게 사실 수지의 뜻은 아닌 거잖아요. 완전히 수지의 뜻인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수지는 되게 목마른 상태예요. 내 것을 찾고 싶어서. 제가 수지의 파트너로 정한 준영이 같은 경우에는 학창시절에 누구나 이런 말은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것 같아요. 특히 학구열이 높은 집이라면 좀 더 자주 듣지 않았을까 싶은데 놀지 말고 공부해. 근데 준영이는 이것보다 더 압박이 높은 집에 살고 있었어요. 준영이는 어려서부터 도자기를 빚는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내 장래 희망은 이거예요 라고 했을 때 준영이가 들은 말은 그런 걸 하라고 내가 널 낳은 줄 알아? 이런 말부터 시작해서 프레셔가 굉장히 높은 말과 함께 자신의 장래 희망을 스스로 정할 수 없는 삶을 계속 살게 됩니다. 수지도 그렇지만 준영이도 여기 이런 좀 압도적인 루트에서 정말 어렵게 벗어나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이제 겨우 살게 되었는데 준영이가 이제 그래서 자기의 삶을 잘 살고 있는데 준영이가 어렸을 때 수지 엄마인 명태희의 이혼 이슈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였다라는 내용이 소설 속에서 잠시 등장해요. 그 명태희라는 대기업 후계자의 이혼이라는 이런 배경적 측면에서도 그리고 소설에 등장하는데 좀 사건이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이슈여서 준영이는 명수지를 모르지만 언론에서 엄청나게 떠들어댔기 때문에 수지의 그 일화를 좀 알고 있고 그래서 수지를 궁금해하고 동시에 자신과 다르게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그 노력이 너무 멋있어서 존경을 하던 차였어요. 근데 연서가 지아와 사귀게 되면서 지아의 사촌인 수지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는 모습을 몇 번 보이는데요. 연서 언니 친구들이랑 같이 만난다고? 나도 갈래! 그래서 이렇게 준영이와 수지가 서로 만나게 되는 엄청난 사고 같은 첫 만남이 이제 성사됩니다. 황금거위는 소설이 어렵지는 않아요. 이제 관계고찰은 조금 시간도 꼬고 관계도 꼬고
막 되게 엄청 다 꼬아놔서 고구마 너무 고통스럽다 라고 말씀하시는 독자님들도 계셨을 정도였는데요. 근데 황금거인은 그렇지는 않아요. 사건이나 인물 보이는 대로 다 이해하시면 되는. 그런데 수지와 준영이가 서로 성격도 달라, 배경도 달라. 이렇다 보니까 너무 서로 다르잖아요. 근데 서로 다른 수지와 준영이가 서로에게 스며들게 되는 이 과정을 사고들로 배치를 했어요. 어떤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냐면 수지와 준영이가 서로 그렇게 사고 속에서 충돌을 하는데도 서로에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사람이니까 사람에게 노력하는 게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사회에서는 별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수지와 준영이도 서로에게 노력하지 않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둘은 서로에게 노력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는 같은 과거 속에서 힘들었음을 이해하기.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서로 상대방에게 노력하는 게 사람에 대한 예의잖아요.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대화를 하고 수지와 준영이의 관계가 진전되는 과정을 사고로 배치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사고들에 있어서 성실하게 사과해요. 이게 예의입니다. 첫 만남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준영이가 수지에게 실수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고는 수지가 준영이에게 아주 크게 실수를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서로 이해하고 대화하고 노력하면서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서 둘은 서로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은근하게 서로에게 스며들게 되고 그래서 관계가 깊어지게 됩니다. 근데 연서에게 그랬다시피 사랑이라는 게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연서가 지아와의 진전을 어려워했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은하와의 결별 때보다 더 크게 상처 입을까 봐 였거든요. 그리고 준영이도 이런 연서를 보았기에 여기에 더불어서 이렇게 좋은 사람인 수지가 내 옆에 없을 때 수지와 헤어지게 되었을 때 내가 과연 괜찮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선뜻 결정을 하지 못해. 어느 정도는 마음이 있음을 스스로 알고 있으면. 그렇잖아요. 내 전부를 빼앗아서 흔드는 다른 사람한테 내 목줄을 쥐어주는 일과 같잖아요. 사랑한다는 게. 근데 나 또한 사실 그 사람의 전부를 가지고 그 사람을 이리저리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근데 어쨌든 내가 나를 내어줘야 한다는 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게까지 무겁게 사랑을 이해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준영이는 관계의 진전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관계의 진전을 어려워해요. 근데 수지는 지아가 연서에게 자신의 전력을 투구했듯이 자신의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게 된 이 준영이를 위해서 조금은 투박하고도 웃기게 하지만 정말 진심을 다해서 노력해요. 준영이가 어려워하는 것을 마음으로 전부 이해하기 때문에 준영이가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까지 예상을 하고서도 준영이와의 시간을 정성스럽게 보내기 위해 노력하죠. 준영이는 이 노력을 다 알면서도 조금 나쁘게 정수지를 쥐고 힘들죠. 준영이는 이 수지의 모든 노력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랑이라는 걸 서로 사귀게 된다는 어떤 이 결론에 다다르기까지 선뜻 나아가지 못해요. 사실은 이걸 놓을 생각을 하기도 했었죠. 수지도 그랬지만 준영이도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는 관계가 이준영을 억압하고 억누르렀던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더불어서 가까운 관계가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걸 준영이는 자신의 경험으로도 그리고 연서의 일례로도 지켜보고 알고 있던 거니까 그래서 사실 연서와 지아의 사이를 내심 반대했었다라는 얘기가 소설 황금거인 속에서 잠깐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마음을 다하는 노력에는 혹시 이길 장사가 없겠죠. 그래서 결국엔 결말은 소설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람이 전부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당장 저만 하더라도 더 많이 글 쓰고 더 많이 작가 생활하면서 독자님들과 더 많이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은데 근데 제 생계라는 측면이 있는 만큼 생업과 직필을 병행하느라 사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글이라는 영역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에요. 근데 이렇게 현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삶의 방향이 자신의 목표 그 끝에 있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수지도 준영이도 결국엔 자신의 길을 찾았어요. 준영이는 자기가 잘할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도자기 공방을 운영한다는 그 일을 찾았는데 수지는 아직 그 일을 찾지는 못했어요. 좋아하는 일이 있기는 한데 그래서 그 길을 찾았고 또는 찾아가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함께 갈 수 있는 마음 맞는 사람도 찾은 거죠.
저는 시청자분들도 그리고 저희 독자님들도 꼭 자기가 원하는 길 그리고 마음에 맞는 사람과 함께 연애가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으니까 좋은 친구와 함께 일생을 보낼 수 있다면 그것도 정말 멋진 일이잖아요. 네, 자신이 원하는 길과 그리고 그 안에서 되게 행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인데요. 혹시 제 글을 보고 계시는 독자님들 중에서 눈치챈 분들이 계실까 모르겠는데 그따에서 등장했던 화서가 개업했다고 소설을 쓰고 있어요. 은연중에 관계고찰과 황금거위 은은하게 쓰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나이 어린 셰프님이 나와서 음식의 코스를 설명해줬다. 되게 이런 부분들이 소설 곳곳에 들어가 있는데요. 심지어 황금거위에는 가게 이름도 나와요. 은하. 파인다이닝 갤럭시. 이시은 윤하석. 그래서 은하. 이렇게 지었거든요. 그리고 관계고찰의 지아와 동시연애의 서진이가 서로 이제 협약식을 맺는다는 내용이 황금거위 말미에 등장을 하기도 하는데 동맹버스. 이 버스 아니고 유니버스 할 때 그 버스. 하여간 이렇게 교차하는 외전을 좀 내볼 생각이에요. 되도록 올해 중으로. 시간적 여유를 천천히 두고서 올해 안에는 꼭 내는 게 제 목표이기도 합니다. 올해 예비한 작품은 리메이크 차기작 2편, 사장님의 비서로 잠복 근무 그리고 또 한 편, 그리고 곧 연재할 예정인 사랑에는 우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방금 말씀드린 풍뎅버스, 저희 소설 속 현대배경의 소설 속에서 서로 교차하는 부분들을 연결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재미있게 그리고 좀 더 풍성하게 서로의 이야기를 즐기실 수 있는 외전들까지 올해 안에 준비해서 꼭 출간으로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 원래 예정했던 또 다른 차기작 중에는 동양 판타지도 있어요. 이것도 꼭 올해 안에 마무리해서 독자님들께 꼭 선보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얼른 또 다음의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